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말 그대로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OLED나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 쓰이는 소재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현재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나 그럼 2차전지 전장 소재 같은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 일본산 소재의 국산화를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온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녹스라는 FPCB 업체로부터 분리해 와서,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소재 쪽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굉장히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주 고객이긴 하지만 다른 중국산 업체들도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 그만큼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 일본산 소재가 전 세계 소재 시장을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일본 그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좀 가격 결정권을 일본 업체들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재 업체가 일본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우리나라 국산 소재 업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일본 소재 업체의 대안으로 우리 한국 업체가 떠오르는 거죠. 일본의 제조업체, 즉 엔드 유저로서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 소재 업체에게 말 그대로 이제 가격 결정권도 없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소재를 사주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을이 제시하는 가격과 수량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산 이런 소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일본 업체한테 그렇게 가격 결정권을 줄 이유도 없고, 또 일본 업체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 업체들의, 그러니까 엔드 유저의 생산 목표나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생산량을 플렉스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소재 업체가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업체가 또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업체죠. 자,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력은 디스플레이 소재 쪽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공정 필름 소재 쪽인데, 이쪽이 LG 디스플레이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사다 쓰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의 소재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대형 OLED TV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감산을 한 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 외형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중국도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중국의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자신들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면을 좀 성장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중국도 작년에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한국이나 미국 애플이죠, 그런 업체처럼 고급화 경향으로 가면서 당연히 소재들도 좀 고급화된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중소형 OLED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에서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쪽에 이 소재들이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 중대형 OLED TV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쪽은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 쪽을 또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면서 엔드 유저인 이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이 현대차와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직접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용 소재 쪽이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하고, 이 FPCB라는 이 소재 쪽, 그러니까 회로 쪽 소재죠.
이쪽이 전체 매출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신규 사업인 반도체 패키징이나 또 이런 2차전지 소재 쪽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 외형은도 줄었고, 하지만 영업이익도 421억이나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도 327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 외형이 그렇게 줄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또 수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엔드 유저 쪽이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부품업체들이나 소재업체들, 그러니까 부품업체들과 차이가 나는 소재업체만의 특징입니다, 사업에. 그래서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매출량이 1,000억 가까이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녹스라는 업체입니다. 이 모회사고 여기 포함해서 전체 지분이 30.82%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영권은 나름대로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작년에 보시게 되면 매출 내용이 1,000억 정도 가까이 줄어들면서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도 많이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작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32,500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대가 이 작년 실적을 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보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1분기 때부터는 이 중소형 TV들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고객사의 수요가 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내 경기는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지만 해외 경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 소재를 납품하는 이 한국의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업체들은 해외 수출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해외 경기가 살아나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소재를 더 많이 수요를 사용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도 올해 1분기에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인과관계를 잘 따지면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